안녕하세요. 화학자 정우재입니다. 생명체의 가장 중요한 유전 정보가 DNA에 담겨 있다는 사실은 DNA와 같은 유전자 공학 기술의 가치와 가능성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이를 잘 다룰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절대 변하지 않을 생명의 기본적인 대원칙이 존재하기 때문인데, 만약 원칙에서 벗어나는 현상이 발견되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생명의 절대적인 기본 원리와 무관한 단백질 기반 DNA 복제라는 기묘한 현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생명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4가지 물질의 구분은 지질, 핵산, 탄수화물, 그리고 단백질입니다. 이들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거나 생명체를 구성하는 데 쓰이며 유전 물질로서 모든 정보를 담아 전달하는 데 사용됩니다.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핵산의 중요성이 높겠지만 기능성을 갖는 구현된 형태로서의 정보는 대부분 단백질이 담당하게 되죠. 저장과 보관을 위한 핵산으로부터 실제 작용을 담당하는 단백질로의 생분자 전환 혹은 합성은 생명의 작동을 요약하는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반복적이며 단순하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DNA와 RNA의 생화학적 및 재료화학적 연구에 대해 우리는 다양한 측면에서 새로운 소식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기초적인 영역으로 다가간다면 앞서 이야기한 대원칙과 더불어 생명의 탄생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미스터리가 등장합니다. 바로 화학적 진화로 생명체 탄생 이후 지금과 같은 형태와 다양함으로의 진화에 앞선 최초의 세포가 탄생하기까지의 오롯이 화학적인 원리들로 짜여져 있는 가장 첫 우연의 충돌과 진화들에 대한 연구 분야입니다. 앞서 살펴본 4가지 종류의 생분자는 태초 지구에서 어떻게 만들어졌을지, 또 화학평형과 반응공학적으로 어떻게 가능했을지를 찾아내는 마지막 남은 지구 생명의 비밀이죠. 단순히 유기물을 구성하기 위한 탄소들의 연결로 오해될 수 있지만 이 과정은 주기율표를 채우고 있는 수많은 자연 원소들의 복합적인 작용과 화학에 의해 결정된 생명의 진화 방향으로 설명됩니다. 언젠가 더 자세히 다뤄봐도 재미있을 주제일 텐데 오늘은 몇 가지 측면에서만 살펴본다면 약 45억 년 전부터 35억 년 전까지의 기간 동안 지구는 화학적으로 진화하며 지표 풍화작용과 내부 화산 폭발을 통해 수많은 금속 이온들의 진한 용액 상태였습니다. 세포 유기화학적 변화는 이러한 금속 이온을 세포 표면 분자를 산화시키는 효소에 사용했고, 나중에는 세포의 교차 결합된 결합 조직에도 사용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스트로마톨라이트와 같은 거대 다세포 구조입니다. 교차 결합된 세포들, 즉 다세포 진핵생물은 피부와 유사한 외막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아연 기반의 효소가 이 교차 결합된 조직을 가수분해해 성장을 가능케 했습니다. 이후 진핵생물의 세포들은 빠른 작용을 위해 아드레날린과 같은 전달물질, 즉 메신저가 필요해져 호르몬과 전달물질들은 구리 및 철 기반 산화효소에 의해 합성됩니다. 그나마 가장 최근 시점에 등장한 초고속 신호 전달자는 동물이 매우 빠른 활동을 조율하는 데 필요한 신경세포에 작용해 소듐과 포타슘 이온의 전하 기울기 탈분극에 관여합니다. 이러한 진화 과정에서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DNA를 통한 생식과의 연관성입니다. 핵산과 생명의 탄생은 RNA 세계 가설로 제안되는데 지구상의 생명체가 다른 분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복제할 수 있는 단순한 RNA 분자에서 시작되었다는 가설입니다. 하지만 인간을 비롯한 진핵생물은 핵 내부의 염색체 형태로 정보를 보관하며 염색체는 DNA의 응집에 불과한 만큼 RNA에서 시작되었으나 DNA로 주도권이 옮겨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최근까지 RNA는 DNA로부터 단백질을 만들기 위한 설계도 정도로만 여겨져 왔지만 그보다 복잡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기본적인 과정이 바로 DNA는 유전 정보의 효과적인 전달물질로서 필요시 복제가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RNA로 옮겨 쓰는 전사 과정을 거치며 RNA는 다시금 DNA 형태로 역전사가 제각기의 효소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최종적인 목적은 RNA 설계도를 번역해 기능을 갖는 단백질을 생산해내는 과정입니다. 이를 중심 원리라 부르며 DNA와 RNA라는 핵산이 단백질의 생산으로 이어지는 과정 전체를 의미합니다. 학교에서도 중심 원리는 생명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인 작업으로 배우고 나며 이 모든 과정이 효소에 의해 복합적이고 기계적으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는 실시간으로 수정되기도 하는 등 생명이 왜 경이로운가를 느끼게 하는 부분이죠.
바로 이 과정이 70여 년 이상 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교과서에서 절대적인 수칙으로 배우는 내용이었습니다. DNA의 복제는 언제나 주형이 존재해야 하며 이중나선을 풀어주는 토포 아이소머레이즈, 풀어내는 헬리케이즈, 정해진 방향을 따라 복제를 담당하는 DNA 폴리머레이즈와 단편화된 조각들을 연결해 완성하는 DNA 라이게이스까지 위치를 인식하고 복제하며 보완하는 아름다운 작업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외를 선언한 최근의 발견이 있으니 박테리아가 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방식이 이러한 합성 규칙이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주형, 곧 설계도 없이 이미 완성된 자신의 단백질 구조를 가이드로 사용해 DNA를 다시 복제하는 효소가 확인된 것입니다. 이유 없이 위험한 작업이 프로그래밍 되어 있을 리 없죠. 원인은 박테리아의 방어 시스템이었습니다. 박테리아를 감염시키는 박테리오파지라는 바이러스에서 시작됩니다. 마치 달 착륙선처럼 생긴 박테리오파지는 그 모양에 걸맞게 박테리아 표면에 착륙한 후 내부로 자신의 유전자를 주입합니다. 이는 세균 내부에서 박테리오파지의 복제 작업을 일으키고 대량 생산된 파지는 세균을 파괴하며 외부로 방출되는 끝없이 세균을 찾아 숙주로 삼는 바이러스 일종입니다. 최근 박테리오파지로부터 세균을 보호하는 방어 시스템인 DRT3에 초점을 맞춘 연구에서 DRT3가 염기쌍 결합의 원리를 우회한다는 사실이 발견됩니다. DRT3는 단순히 DNA를 복제하는 일종의 복사기로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대바이러스 방어 체계인 것으로 드러났고 바이러스 무력화를 위해 반복되는 서열을 갖는 이중나선 DNA를 무한 증폭하는 역할을 합니다. 조금 더 발견의 과정을 기원부터 따라간다면 RNA 정보를 DNA로 옮기는 복사기 역할을 하는 역전사 효소가 있습니다. 특히 에이즈 바이러스 등이 자신을 증식할 때 쓰는 도구로 알려져 있는데 세균 역시 이 복사기를 수천만 년 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세균이 필요도 없는 이 기구를 가지고 있을지 의문이었지만 단순히 정보 복사가 아닌 파지를 물리치기 위한 첨단 방어 시스템임이 밝혀집니다. 구조와 기능을 찾아가던 중 보통 복사기는 언제나 보고 베낄 원본이 필요한데 DRT3는 원본 없이도 아데닌과 사이토신이 반복되는 서열을 맞춤형으로 합성해 붙이는 것이었죠. 방어 시스템을 가동함과 동시에 일종의 비상 신호를 울리는데 신호가 발동되면 세균은 스스로 성장을 멈추는 중단 모드에 들어갑니다. 자신이 죽더라도 박테리오파지가 자신을 매개체로 다른 동료 세균에게 퍼지지 못하도록 동반자살 혹은 겨울잠을 선택하는 방어체계입니다. 주황색과 청록색으로 그려진 이중나선 DNA의 합성 과정의 모식도입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윗부분의 효소인 DRT3A는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베이지색의 RNA 주형을 이용해 DNA를 구성하는 염기 조립을 유도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하지만 아래쪽에 하늘색으로 그려진 또 다른 효소 DRT3B는 매우 특이하게도 자신의 단백질 몸체를 구성하는 아미노산 자체를 주형으로 사용하며 그것만으로도 반복적으로 청록색 사슬을 복제합니다. 얼핏 보면 특별할 것 없지만 방식을 들어보면 무언가 이상한 이 발견이 생명과학의 핵심을 뒤흔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DRT3는 두 개의 역전사 효소 DRT3A와 DRT3B 그리고 하나의 논코딩 RNA로 이루어진 복합체입니다. 세균 내에서 T1, T4, T5 파지에 대해 강력한 방어력을 보이며 1232개의 대표 서열을 분석한 결과 DRT3 시스템은 약 20개 이상의 박테리아 문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GT와 AC가 반복되는 독특한 서열 모티프가 발견되었으며 SDS 페이지 분석 결과 정제된 복합체에 DRT3A와 DRT3B 두 개 단백질이 1대1로 섞여 있으며 무엇보다 RNA 가닥이 함께 결합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입체적인 구조는 화학에서 자주 다루는 굴론 기준 D3 대칭성을 갖는 거대한 6대6대6 복합체가 되는데 DRT3A 단백질 6개, DRT3B 단백질 6개, 그리고 논코딩 RNA 6개가 결합합니다. 이들 셋이 각각 결합한 프로토머가 3개 모여 삼량체를 이루며 삼량체 층 2개가 등을 맞대고 결합해 육량체 구조를 완성합니다. 이들의 작용을 조금 더 간단히 이해해본다면 DRT3A는 우리가 알던 방식과 비슷한 단순 복사기 역할입니다. 논코딩 RNA라는 아주 짧은
안내책자를 들고 있으며 여기에는 ACACAC라는 짧은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DRT3A는 이를 참고해 상보적인 정보인 GTGTGT라는 DNA 가닥을 계속해서 찍어냅니다. 짧은 문장을 무한 반복해서 쓰는 반성문 적어주는 기계인 셈이죠. 중요한 역할은 DRT3B가 하는데 설계도 없이 물건을 만드는 프린터입니다. RNA나 DNA와 같은 설계도 없이 자기 자신의 단백질 구조 자체가 설계도가 됩니다. 26번짜리 글루탐산이나 253번짜리의 아르지닌과 같은 특정 아미노산들이 돌기처럼 튀어나와 있는데 이 돌기들이 DNA 재료들을 하나씩 붙잡아 ACACAC라는 순서로 강제 조립해버립니다. 설계도 없이 기계 내부 기어 모양대로 톱니바퀴를 찍어내는 공정의 셈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하도록 진화되었을까요? 만들어진 GT 가닥과 AC 가닥은 서로 상보적인 서열이어서 달라붙어 완벽한 이중나선 반복 DNA가 됩니다. 박테리오파지가 침투하고 파지 T1이 가지고 있는 ST61이라는 단백질이 DRT3 시스템을 깨우는 방아쇠로 작용합니다. 결국 시스템은 미친 듯이 가동되며 세포 안은 반복되는 DNA 가닥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 DNA 뭉치가 박테리오파지의 복제를 돕는 단백질들을 가둬버리는 분자 스펀지 혹은 끈끈이 덧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교과서를 일부 다시 쓸 만한 이번 발견의 의미는 노벨 화학상으로 인정받은 유전자 가위 크리스퍼카스9이 박테리아의 적응 면역을 이용해 유전학의 혁명을 일으켰듯 기존 생물학적 정보 전달 체계를 흔드는 새로운 도구로의 잠재력을 갖습니다. DNA는 DNA를 베끼고 RNA는 DNA로부터 만들어진다는 대원칙을 깨고 핵산 설계도 없이 단백질 자신의 아미노산 서열만으로 특정 DNA 서열의 합성이 가능했습니다. 신기한 자연현상을 넘어 우리가 DNA를 다루는 방식 자체를 바꿀 수 있음을 의미하며 안정적으로 반복 서열을 빠르게 복제하는 특징으로부터 초고밀도 생체 저장 매체로의 DNA 염기 서열 활용이나 필요시에만 DNA 방어막을 만드는 맞춤형 분자 덫의 설치 등의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의 시작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DNA에서 RNA를 옮겨 쓰고 RNA 설계도로 단백질을 만드는 중심 원리는 오랫동안 모든 생명체의 대원칙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박테리아가 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복사기 방어 시스템이 설계도 없이 자신의 단백질 구조만으로도 DNA 복제를 이뤄낸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과학의 절대적인 원칙은 언제든 깨질 수 있으며 그 순간 새로운 과학이 또다시 시작되는 셈입니다.